안녕하세요. 버무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올해 돈줄 재기는 계속적으로 전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돈줄이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경색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면 앞으로 관망세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던 매수세, 더욱더 타이트한 어떤 이 웨이팅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탈출장을 만들어서 퇴로를 확보해야 하는 또 그런 상황까지도 몰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어떤 타이밍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갈아타기 좋은 그런 최적의 이 저점을 잡아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 부분 이 집값 자체가 흔들리는 와중에 호가세가 계속적으로 버텨나가는 그런 상황 중에 있어서 징검다리 건너듯이 조심조심 이 관망세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틈새를 정광석화 같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도 잡아야 되겠고요. 무주택자들 입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스스로가 기대하는 가격 선상까지 내려올 때, 그때 움직이셔야 뭔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리 부분은 여전히 심상치 않다. 시중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잠깐 내려서 전체적으로 주담대 금리 자체를 조금 숨죽여 놓으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보이기도 하지만, 역시 계속적인 어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부분, 심지어 인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선전포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발 금리 부분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심지어 동시다발적으로 금융당국조차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통해서 1.5포인트 정도 이 가상금리를 붙이게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 기준에서 최대 6억 40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는 1억 원 차주가 5억 5,600만 원으로 훅 줄어들게 되죠. 그만큼 이제 대출로 땡겨올 수 있는 그 파이도 줄을 뿐만 아니라 금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 거래량은 지금 11만 8,600건에서 약 18.69% 정도 감소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고스란히 6월에서 8월까지의 거래 추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중은행 역시도 천차만별입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상금리를 0.1% 더 상승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농협의 건전성 부분도 상당 부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금융권과 맞물려서 PF 부분도 농협이 상당 부분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부터 대출 가상금리 0.1% 이미 올렸었고요. 이제 2월 달로 들어서면서 농협 이외의 다른 은행들도 지금 가상금리를 살짝 낮춘다고는 하지만 고스란히 이 궤적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16일 농협은행은 18일 가상금리를 0.1포인트 정도 인상한다고 이미 밝혔었고요. 이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를 지표로 삼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더한 가상금리로 이 구성이 되는데, 그만큼 차주 입장에선 대출금리가 체감적으로 확실히 오른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금리가 올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유입되는 이 매수자들의 어떤 움직임, 상당히 동선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책금리마저도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역시 시장 자체가 탄력성 있게 움직이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많다. 그리고 그동안 올랐던 고점의 집값들이 시세 차익이라는 본격적인 어떤 가치 확장성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 기간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건 그만큼 아파트 가치 자체의 어떤 이 내부적인 균열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이 둔촌주공 아파트 KB은행이 기존 3천억 한도에서 6천억 정도로 잔금 한도를 늘렸습니다. 올림픽 팍포레온 잔금 대출 금리가 상단 4.79%, 그리
아주 만만한 금리는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국민은행 측은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영업이익에 있어서 12,000세대에 해당되는 이 대출 수요가 그대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황금 연못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농협 역시도 둔촌주공 잔금 대출 한도를 2,000억에서 4,000억 가량 늘렸고 우리은행도 5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3조 정도 잔금 대출이 필요한 둔촌주공에 시중은행들이 계속적으로 대출 파일을 늘려나간다는 현상. 결국에 가서는 둔촌주공 아파트가 스스로의 어떤 이 가치 경쟁력을 높여야지 이 대출 레버리지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34평 기준으로 9억 정도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1월 13일 거래가는 4억 3천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마무시한 어떤 하락폭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 매매가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전세가가 약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둔촌주공의 가치 상승 부분이 조금은 렉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34평 매매가는 지금 27억 고점에서 22억 9천까지 내려왔는데 어느 지점이 진입할 수 있는 그래도 1주택자에게 무주택자에게 저점이 될 수 있는가? 둔촌주공은 지금 22억 9천을 찍고 있는데요. 아마도 17억, 18억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선상에서 약 5억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갈아타기 환승을 노리는 1주택자들에게는 아주 최적의 어떤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현금 타늘이 어느 정도 확보되신 분들이라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데 신축을 무작정 또 노리는 것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 1주택자들에게 좀 유리한 이 지점이 분명히 둔촌주공은 틈새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 매물을 살펴보면 지금 84제곱이 23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가가 지금 22억 9천 거의 비슷한 그런 어떤 이 매물 현황을 볼 수가 있죠. 이 집주인들 역시 매매 치는 데 있어서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는 호가 방어벽을 확실하게 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발 금융 변화와 또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 여러 가지 동서남북의 악재들을 고려하자면 역시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앞으로의 이 매매가 가치는 20억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억이 깨지는 그 시점이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어떤 저점의 기회가 본격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와 반해서 지금 전세가 아주 형편없죠. 지금 7억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84제곱이 이 정도 수준이면 주변 이 강동구 전세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신축 물량들이 계속해서 지금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바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서울의 대표적 아이콘인 둔촌주공 역시도 거래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서 거래가가 상당 부분 지금 압력을 받고 있다. 하강 압력 그대로 아파트 거래량에서 드러나고 있고 서울 아파트 지금 전세 거래량 보세요. 거의 수직 하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입자들을 집주인들이 널널하게 좀 받아들일 만한 지금 이 포인트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출혈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를 무조건 낮춰야지 세입자들 그래도 스무스하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가격 저지선을 계속해서 형성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수요가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전세가 떨어지면 당연히 매매가 역시도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거래량도 확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유주택자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저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주택자들에게는 또 다른 관망의 기회,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버티면서 가장 최저점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무주택자들의 승부차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들은 가격 분기점에 포인트를 찍을 필요가 있고요. 무주택자들은 가격 분수령, 그러니까 이전에 고점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아파트 값이 정말 정상가에 가까운 손에 잡힐 듯한 그런 어떤 체감적 하강 국면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매수 심리 역시도 지금 서울은 160까지 올라섰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 지금 36.1 정도 찍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주택가격 심리지수가 저공 비행하고 있고요. 경기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25.7을 찍었었는데 25.
갈수록 지금 주택가격 심리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죠. 125를 찍다가 지금 23까지 지금 내려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은 무조건 심리입니다. 어떤 심리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거래량도 달라지고 거래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서울 전체 매매가, 마포구, 용산구, 중구, 양천구, 은평구, 강동구 각각의 자치구별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3주일 상간에 20% 이상 하락하고 있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평택, 하남, 성남, 그리고 수원, 화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40% 이상 하락하는 곳들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죠. 인천도 3주일 거래 상간에 연수구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5억 이상 하락하는 곳들 44%까지 지금 하락 이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인천도 정말 이전에 1차 하락 때 보였던 대폭락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서울도 문제지만 경기권, 인천권도 상당히 지금 하방 압력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대미무역 그리고 대중무역에 있어서 한국이 차지해야 될 포지션이 굉장히 지금 애매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중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가 추가 관세 10%를 중국에 대해서 부과를 했어요. 2월 2일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기존 중국이 미국한테 받는 관세가 25%, 지금 오늘 확정 발표된 10%까지 합치게 되면 35%의 관세 부과를 받게 되는데, 굉장한 어떤 뭐 뒤통수가 될 수도 있고 앞통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뭐 눈에서 불꽃이 핑핑 돌아갈 정도로 정신이 없는 그런 어떤 관세 장벽 앞에 놓여 있는 중국인데, 이거 단호하게 지금 중국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WTO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전면전 승부인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 이 미국 달러와의 반기를 드는 이 국가들에 대해서 뭐 100% 관세를 때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선언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고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뭐 게시한 담화문을 통해서 미국 백악관이 펜타닐 등을 이유로 해서 중국의 미국 수출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한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불만을 표하는 단호한 반응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 딥시크 문제와 맞물려서 이 중국 AI 기반 반도체 시장과 미국의 AI 반도체 시장 이 국면도 있기 때문에 서로 뭐 불꽃 튀는 어떤 이 한판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딥시크 때문에 지난주 뭐 미국 나스닥이 거의 뭐 폭락에 가깝게 뭐 반토막이 나는 것도 있을 정도로 뭐 주가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유도 있어서 아마 미국이 상당 부분 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기존 뭐 78억 정도 비용이 들지 않아서 미국의 AI 챗GPT가 들였던 비용 1438억 정도보다 뭐 어마무시한 뭐 10분의 1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어떤 저비용으로 이 고효율을 보였던 그런 어떤 딥시크의 기술이었는데, 뭐 굉장한 어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미국 쪽은 지금 이 딥시크 쪽이 칩을 엔비디아 걸 뭐 이 수입 불가한 제품을 쓰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술 탈취 일어난 점이 없었느냐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이 무역의 이 불꽃 튀는 격돌이 더욱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지금 출렁거릴 만큼 미국이 상당 부분 좀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만찬이 본격화되면 한국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그대로 얼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아파트 시장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둔촌주공을 아이콘으로 해서 뭐 심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존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보다 한 3, 4억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저점의 기회가 1주택자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진입할까 말까에 대한 어떤 망설임을 가질 만큼 하나의 포인트를 찍는,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어떤 가치 체계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방 압력에 이 부동산 전선에서 반응하는 이 아파트 가치, 저점의 어떤 접촉에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잘만 2025년 상반기 들여다보신다면, 특별히 대표하는 대장단지들의 움직임만 잘 살피신다면 아주 좋은 틈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좀 완화한다 하지만 정책 금리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이 되면 1.5%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올림픽 파크포레온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가 4억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매매가가 지금 훅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뭔가 진입을 할 수 있는 틈새도 충분히 엿보이리만큼 대부분의 고점에 물린 아파트의 가치가 정상가로 내려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인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바라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